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저자 황유나, 출판 리드리드, 2023년 1월 출간할 책입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즐기고 미치며 사랑하라. 애정하는 것에 흠뻑 빠지기. 미친 자들이 무대에 섰다. 손에서 펜을 놓은 지 오래다. 때때로 글감이 떠올랐지만 단어에 자신이 없었다.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어렵게 느껴졌고 망설임은 끝없이 이어져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을 지나 10여일이 된 듯했다. 그러다 문득 말이 되지 않는 어색하고 난해한 글이 된다고 해도 마음이 불러주는 대로 써보기로 했다. 하루 한 문장이든 10문장이든 꾸준히 써보자고 다짐했다. 다짐의 계기는 엉뚱하게도 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본방이 있던 금요일 밤, 침대에 늘어져 리모컨을 눌러댔다. 긴장한 채 랩을 읊어대는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자기 세계를 펼쳐내는 중이었다. 늘어졌던 내 몸을 벌떡 일으키고 내 눈과 심장은 이미 관 뚜껑까지 던져버리고 나올 판이 되었다. 이후 내가 최애로 열광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집밥 같은 인생에도 한 꼬집 인공 감미료의 자극이 필요한 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불가 의견이 많지만 방송을 볼 때만큼은 야밤에 라면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기분이다. 마찬가지로 마니아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힙합이나 랩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퇴폐적인 비트나 시적인 운율, 딱 떨어지는 라임에 맞춘 훌륭한 서사까지 갖춘 귀에 착착 달라붙은 찰떡이 따로 없었다. 신선하고 실험적인 것들은 더욱 이목을 끈다. 의미마저 파괴하는 라임적인 허용은 귀에 착착 감겼다. 독백처럼 읊는 랩은 한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한 호흡을 불어넣춘 엇박자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표현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모방자, 기술자, 미친자 등 여러 콘셉트별 다양한 군상이 등장하는데 기다려지는 것은 단연 미친자의 무대이다. 그 무대를 볼 때면 어김없이 오슬오슬 소름이 돋는다. 나 또한 덩달아 빙의에 방울이라도 흔들 기세가 가슴에서 휘몰아친다. 꼭 한 번은 내 광기도 폭주처럼 터뜨리고 싶다. 죽어가는 내 창작 욕구에도 불꽃이 튀었다. 문장이 주는 희열에 다시 한번 푹 빠져들고 싶을 것이다. 말이 있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작가의 표현에 감탄할 때가 있다. 하나의 극점에서 반대 극점까지 나열된 낱말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먼 곳에 있는 단어를 서로 어울리게 빚어내는 능력은 신이 내린 재능이 아닐 수 없다. 그저 난 부러울 뿐이었다. 20대 초반 무렵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식 비유는 내게 황홀경을 성사했다. 봄날에 아기 곰을 안고 뒹구는 것처럼 네가 좋아라는 표현은 오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가끔은 그런 것들이 여자에게 중요하다라고 서술하는 것은 일견 엉뚱해 보인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어리광 심부를 표현하기에 이만큼 적합한 장면이 있을까? 그는 소소한 행동과 심리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보지만 절대 관찰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극중인물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베끼고 싶은 욕구를 일기하는 문장의 반전을 발견하고 싶다. 그 카타르시스를 찾아내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단어의 매력에 빠진 등장인물들의 끝말잇기는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된다. 소녀는 이대로 둘이서 인간이 만든 말을 전부 다 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대화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 광기라는 부업을 아시나요? 조개는 개랑 더 친할까 아니면 벌레랑 더 친할까라는 프랑스 그림책 누구랑 더 친할까는 나의 기표에 담긴 기회가 얼마나 협소한지 알아야 한다며 펀치를 날린다. 조개가 벌레의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지 못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조개는 개가 아닌 벌레와 더 친할 수도 있다. 바다라는 서식 공간으로 분류할 줄만 알았지 벌레와 조개를 친구로 맺어주는 상상력을 잃은 지 오래다. 판타지와 상상력이 필요할 때이므로 낯설게 보기를 주저하지 않을 테다. 친하게 지내라며 엉뚱한 것들의 만남을 주선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 기표가 담을 수 있는 수많은 의미를 더듬어 억지 없이 자연스러운 고리를 만드는 기바람을 즐길 거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화와 깔깔대는 천진무구한 광기에 무람 없이 빠지고 싶다. 아직 그를 본업 삼아 준비는 되지 않았다. 내 안에서 펄펄 뛰는 날것의 불꽃도 생계의 풍파에 따라 일어나고 지고 할 것이다. 동편에 든 창구에 지금부터라도 슬슬 금불이나 떼볼까 한다. 한자 한자 써가며 그 불씨를 오랫도록 묵묵히 지켜낸다는 전자에 가능할 것이다. 낱낱의 아름다움, 순간이 곧 전부이기를. 전시회에서 본 풍경, 그림을 저렇게 그릴 바에야 사진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미국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시회 관람을 위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진전이 아니었단 말이야? 오가는 길목 곳곳 펄럭이는 홍보물 덕에 작가의 대표작은 수없이 스쳐 지났다. 전시장을 찾은 이날 이때껏 그게 사진인 줄만 알았다.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한 나도 문제지만 손으로 그려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정교한 그녀의 작품도 문제라면 문제였다.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내는 기법을 극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주의가 극에 달하면 전문가조차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전시 소개에 따르면 그녀의 작품은 사실주의 기법에 가까운 세밀하였다. 풍경 하나 마주 하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미풍을 타고 흘러나오듯 했다. 살아있는 자연 속 입체적인 공간과 이곳에 와 있는 기분, 누에실 같은 바람을 따라 흩날리는 커튼, 날개 벗겨진 곳에 황혼을 더 깊게 잠긴 옛날식 주택, 반투명 크림빛의 커튼 위로 꿈처럼 아롱진 버드나무, 빛이 파편을 알알이 씻고 흩어진 푸른 물결이 오감을 자극했다. 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평면의 화폭이 버거 보일 정도였다. 가로세리 길이 역시 사람 키에 달하는 정도라 창 너머 신선한 이국의 바닷바람을 맞을 생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여행은 엉강샘신 콧바람조차 쐬기도 쉽지 않은 시국이어서 더욱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전시였다. 이 작가의 그림은 틀림없이 사진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림을 에워싼 펜스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바짝 붙어 시야를 최대한 좁혀 보였다. 프레임 끄트머리 밑에 주저앉아 아래에서 위로 보는 등 방향을 달리해 보기도 했다. 대자연의 신비로 탄생하여 흠결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는 하나하나의 온전한 원소들은 점들이었고 굵기가 가득가득한 선들이었다. 새한 외벽 위에 촘촘히 하나로 엮어 너울진 그림자는 하늘색과 갈색, 초록색과 회색으로 절묘하게 변해가는 그라데이션이었다. 거친 붓질은 저마다의 고민을 담고 있었다. 실수인 듯 아닌 듯 존재하는 대범한 생과 선도 있었다. 작품을 수십 폭으로 나누더라도 각자 어엿한 하나의 추상작품이 될 것 같았다. 화폭 구석에서 나의 지난날이 불현듯 두둥실 떠올랐다. 왜라는 질문만 수천 번 거듭하던 나날이었다. 하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건지 생각하기도 했다. 결국 생이란 건 하나의 커다란 퍼즐이라는 퍼즐 이론이 가장 그럴싸해 보였다. 쓸모없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하찮고 못난 쓰레기들이 알고 보니 퍼즐 조각이라 가정해 보았다. 여태껏 그리 여길 수 없었던 이유는 초반에 쥔 것들이 형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탁한 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혹시 이들은 무언가의 그늘 혹은 그림자였던 것이 아닐까? 결코 아름다울 리 없는 이 조각들을 나열하니 너저분할 뿐 당최 서로 들어맞는 것이 없었다. 황홀한 완성작을 기대하는 내 바램은 끝없이 추락했고 몇 조각의 퍼즐을 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 왜 쏟아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파편화된 조각도 내 삶이고 찢긴 조각도 나의 일부인 것들 말이다. 앨리스 초기 작품의 중심은 주로 그림자였다. 그녀는 시종일관 빛을 쫓아온 셈이라는 해설이 붙어 있었다. 빛 없이는 그림자의 존재도 알 수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초반, 우연히 쥔 조각들이 내 삶의 그늘이라면 이제 남은 날 내가 거머쥘 조각은 빛이라는 의미인지, 만약 내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라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았다. 전시회장 끝에 다다르니 기념품 가게에 나왔다. 작가의 그림이 인쇄된 갖은 상품들이 즐비했다. 자그맣게 축소되어 버린 그림은 당연히 아름다웠다. 나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그림 퍼즐에 가닿았다. 검붉은색이나 회색과 매끄럽지 못한 선들, 크기가 제각각인 점과 거친 붓자국이 담긴 조각들이 모두 담긴 퍼즐이었다. 낱개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만나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갈 터인데, 부드러운 바람 속 금싸라기를 아는 물결이 차츰 차오른다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